오늘의 책은 무기가 되는 스토리, 도널드 밀러 지음, 이지연 옮김, 윌북의 책입니다. 먼저 서문부터 읽겠습니다. 이 책은 회사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 아니다. 그런 책은 시간 낭비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기업의 스토리가 아닌 자신들의 스토리에 관심이 있다. 스토리의 주인공은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이어야 한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기업들의 비결은 바로 이 점을 이해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7단계로 구성된 공식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 공식이 회사를 소개하는 방법을 바꾸고 어쩌면 사업하는 방식까지 바꿔줄 것이다. 매년 우리 회사는 3,000개 이상의 회사와 협업하고 있다. 돈만 쏟아붓는 방식의 마케팅은 그만두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돕고 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던 이 공식은 분명히 효과를 볼 것이다. 이 책을 정말로 잘 활용하고 싶다면 아래의 3가지를 실천하면 된다. 1. 이 책을 통해 스토리 브랜드 7단계 공식이 뭔지 이해한다. 2. 이 공식을 필터로 삼아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걸러낸다. 3. 더 많은 고객이 귀담아 듣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마케팅도 그동안 많이 바뀌었다. 영웅담 속으로 고객을 초대할 줄 아는 기업은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잊힌다. 회사의 스토리가 아니라 고객의 스토리를 우선하라. 그래야 다 같이 풍족한 보상을 누릴 수 있다. 1부 왜 당신의 마케팅은 폭망했나?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대부분의 기업은 마케팅에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한다. 피 같은 돈을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쏟아부었는데 아무 성과가 없을 때의 그 멍한 기분은 다들 알 것이다. 보고서를 받으면 뭐가 잘못됐나, 뭐가 나빠졌나, 우리 제품이 생각했던 것만큼 훌륭하지 못한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그런데 문제가 정말로 제품에 있을까? 제품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문제는 아닐까? 의외로 문제는 간단한 데 있다. 당신이 웹사이트나 브로셔를 만들어 달라고 고용했던 그래픽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분야의 학위도 갖고 있고 포토샵이라면 모르는 게 없다. 하지만 그들 중에 단 한 권이라도 좋으니 판촉용 카피를 잘 쓰는 법에 관한 책을 읽어본 사람이 있을까? 고객의 귀에 들리도록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도 그들은 결과야 어떻든 당당히 당신의 돈을 받아간다. 웹사이트가 예쁘다고 물건이 팔리지는 않는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물건을 팔아주는 것은 말이다.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한 고객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 분명한 메시지를 만들지 못한 채로 디자인 회사에 많은 돈을 줘봤자 고객의 귀에 들리는 것은 소음뿐이다. 물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다. 내가 만난 고객 중에는 그 어려움을 이렇게까지 표현한 사람도 있었다. 병 안에 들어가서 라벨을 읽으려고 애쓰는 것 같다고 말이다. 충분히 이해한다. 스토리 브랜드를 설립하기 전에 나는 작가였다. 텅 빈 모니터를 노려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한 시간이 좋기 수천 시간은 될 것이다. 그렇게 머리를 쥐어짜며 좌절한 시간들 덕분에 나는 증명된 스토리의 힘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공식을 만들어내게 됐다. 정말이지 그때는 내가 마법의 묘약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기뻤다. 글 쓰는 과정은 한결 수월해졌고 내가 쓴 책은 수백만 권이 팔렸다.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책의 메시지를 분명히 만든 뒤 나는 우리 회사의 마케팅 자료에도 이 공식을 사용해봤다. 마케팅 메시지가 분명해지자 4년 연속 매출이 2배로 늘었다. 지금은 그 공식을 매년 3,000개가 넘는 기업에 가르치고 있다.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 우리 고객들은 웹사이트의 질이 높아졌고 극찬받는 기조연설을 하게 됐다.
이메일을 보내면 사람들이 열어서 읽어보고 세일즈 레터를 보내도 높은 반응이 돌아왔다. 이유가 뭘까?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으면 마케팅 자료에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우리 회사가 메시지만 바로 잡아주면 매출이 2배, 3배, 심지어 4배까지 늘어났다. 스토리 브랜드 공식은 수십억 달러짜리 브랜드에도 부부가 경영하는 작은 가게에도 모두 효과가 있었다. 미국 회사에도 일본이나 아프리카의 회사에도 똑같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유가 뭘까? 세계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인간의 두뇌는 헷갈리는 것을 싫어하고 분명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제품 출시만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다. 고객의 삶에 해당 제품이 왜 필요한지 소통하는 과정 역시 하나의 경쟁이다. 아무리 최고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더라도 더 열등한 제품을 가진 경쟁사가 더 또렷하게 소통을 잘한다면 그들에게 질 수도 있다. 여러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입에서 술술 나오는가? 간단하면서도 마음에 와닿고 반복 가능한가? 전체 직원이 우리 회사의 메시지를 호소력 있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우리 회사가 무엇을 제공하고 고객은 왜 그 물건을 사야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 포인트가 신입사원에게까지 전달되어 있는가? 웹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이 우리가 뭘 제공하는지 5초 만에 파악하지 못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출은 과연 얼마나 될까? 수많은 기업이 망하는 이유, 수많은 마케팅 전략과 브랜드 전략이 실패하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나는 친구인 마이크 맥하그에게 연락했다. 마이크가 15년간 했던 일은 기술 분야 기업들을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고객들의 생각을 알아내는 일이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여전히 마케팅과 스토리, 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내슈빌로 날아온 마이크는 우리 회사가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석했다. 그리고 이틀간 스토리 브랜드 7단계 공식을 공부한 후 나와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는 마이크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이 공식이 왜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 공식으로 걸러진 메시지를 접하는 소비자의 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직관적으로 이 공식을 사용하고 있는 애플이나 코카콜라 같은 브랜드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는 무엇인가? 마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마케팅 자료가 효과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지. 바로 너무 복잡하단 거야. 뇌는 그렇게 복잡한 정보를 처리할 줄 몰라. 간단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소통할수록 내가 소화하기도 더 쉬워지지. 인간의 이해를 도와주는 메커니즘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7단계 공식이 도움을 주는 거야. 스토리를 구성하는 공식들은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힘들어서 머리를 쓰지 않아도 무슨 일인지 알게 해주는 거지. 마이크는 내가 잘하는 일이 수없이 많지만 주된 기능은 개인의 생존과 번창을 돕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뇌가 하는 모든 일은 뇌의 주인인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아끼는 다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과 연관된다. 마이크는 에이브러험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을 끄집어냈다. 먼저 뇌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가업을 부여받았다. 현대 선진국 경제에서 이 말은 곧 직업과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고 나면 뇌는 안전을 걱정한다. 묵을 수 있는 집이 있고 건강하고 강한 자들의 타깃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음식과 집이 해결되면 뇌는 인간관계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연애와 결혼, 출산과 그리고 어떤 사회적 위협이 나타났을 때도 내 편을 들어줄 우정을 형성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가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더 큰 심리적, 생리적, 나아가 영적인 욕구다. 마이크는 인간이 저도 모르게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스캔하며
정보를 탐색한다고 알려주었다. 인간의 원시적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우리 회사의 공장이 미국 서부 해안에서 제일 크다고 떠들어봤자 고객은 시큰둥하다는 얘기다. 왜냐? 그 정보는 고객이 먹고 마시거나 짝을 찾아 사랑에 빠지거나 무리를 형성하고 더 깊은 의미를 경험하고 산 너머 야만족들이 쳐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무기를 쌓아두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소음이나 다름없는 얘기를 잔뜩 투척했을 때 고객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정답, 무시한다. 그날 마이크는 많은 브랜드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해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른다고 했다. 그 두 가지란 아래와 같다. 실수 1. 여러 브랜드가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생존과 번창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전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훌륭한 이야기는 모두 생존에 관한 것이다. 그게 어떤 종류의 생존이든 말이다. 스토리가 그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그런 내용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포지셔닝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사람들이 생존하고 사랑을 찾고 열망하는 정체성을 완성하고 나를 물리적 사회적으로 지켜줄 집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라고 말이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이들에게 어떤 것이든 팔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이런 것들 뿐이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믿어도 좋다. 마이크는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정보를 걸러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만 개씩 불필요한 팩트를 내다버린다고 했다. 널찍한 무도회장에서 1시간 동안 있게 된다면 뇌는 그곳에 있는 의자 개수를 세는 대신 출구가 어딘지를 알아둔다. 이유가 뭘까? 화재가 났을 때 출구가 어딘지 알아놓으면 분명 생존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언제나 정보를 분류하며 정리하고 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회사의 창립설화나 내부 목표 같은 것을 떠들어대는 것은 스스로를 출구가 아니라 의자로 포지셔닝 하는 행위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마이크가 말을 이었다. 정보를 처리하려면 뇌가 칼로리를 소비해야 하거든. 그런데 칼로리를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건 뇌의 주된 임무, 즉 생존과 번창을 돕는 일에 반하게 돼. 실수 2. 여러 브랜드가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는 고객이 그들의 제안을 이해하는 데에 너무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어떤 정보에 너무 많은 처리 과정이 필요해 보이면 사람들은 그 쓸모없는 정보의 출처를 무시해버린다. 칼로리를 절약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고객들의 뇌에는 헷갈리기 시작하면 아예 무시하도록 디자인된 생존 메커니즘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라. 우리가 제품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잠재 고객은 러닝머신 위를 달려야 한다고 말이다. 우리가 떠드는 내내 고객이 달려야 한다면 과연 몇 분 동안 우리한테 집중해 줄까?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 브리핑이나 기조연설을 들을 때 혹은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고객은 우리가 나눠주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칼로리를 소모해야 한다. 따라서 생존이나 번창에 써먹을 수 있는 얘기를 빨리 꺼내지 않는다면 상대는 우리 말을 그냥 무시해버릴 것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스토리 브랜드 7단계 공식은 수많은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켜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과 번창에 도움이 되는 브랜드를 찾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사소통은 간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객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구성해야 하고 고객이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해야 한다. 스토리가 너희를 구하리니. 사람들이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지 않아도 되게끔 정보를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툴이 바로 스토리다. 마이크의 말처럼 스토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장치다. 스토리는 어떤 포부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고 그 포부를 달성하기 위해 싸워야 할 난관을 정리하고 그 난관들을 정복할 계획을 제공한다. 브랜드와 관련한 스토리를 구성할 때는 고객이 따라갈 수 있는 지도를 그려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기업 리더들은 스토리라는 말만 꺼내면 나를 무슨 예술가 보듯 한다. 하지만 나는 공허한 스토리를 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할 이야기는 좀처럼 관심을 끌어오기 힘든 고객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방법, 그 확실한 공식이다. 고객들이 우리를 봐주고 들어주고 왜 이 제품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 방법은 구체적 단계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소통하는데도 공식이 있다. 공식이란 쉽게 말해 우수 사례를 모아놓은 것이다. 공식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켄 블랜차드의 상황 대응 리더십이나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6시그마나 린 제조 방식은 훌륭한 경영 공식이다. 그렇다면 소통의 공식은 없을까? 우리 회사가 무엇을 제공하는지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은 없을까? 그게 바로 스토리 브랜드 공식이다. 수천 년간 사람들은 이 공식을 가지고 스토리를 이야기해왔다.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드는데 이보다 더 훌륭한 우수 사례가 어디 있으며 또 이보다 더 강력한 지원군이 어디 있겠는가? 이 공식을 한번 익히고 나면 대부분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있다. 스토리를 구성하는 공식들은 인간의 뇌가 길들어 있는 익숙한 경로가 어디인지 드러낸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그 경로를 따라 제품을 포지셔닝해야 한다. 이쯤에서 한 가지 경고를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여러분은 영화를 보는 재미를 잃게 될 것이다. 영화야말로 공식을 곧이곧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영화는 예측이 가능하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스토리텔러들은 관객의 관심을 몇 시간씩 붙잡아두는 방법을 진즉에 알아냈다. 그리고 관객을 즐겁게 해주는 바로 그 공식이 여러분의 브랜드도 성장시켜줄 수 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회사가 내놓는 내러티브는 사내에서건 외부에서건 분명해야 한다. 관객은 언제나 스토리 속에서 누가 주인공이며 그 주인공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누구를 무찔러야 하는지, 또 주인공이 이기면 어떤 멋진 일이 일어나며 이기지 못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런 기본적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면 관객은 극장을 나가버리고 영화는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볼 것이다. 시나리오 작가가 이 규칙들을 어겼다면 아마 다시는 그쪽 업계에서 일하지 못할 것이다.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고객에게는 궁금한 것들이 있다.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고객은 즉각 다른 브랜드로 옮겨갈 것이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줘야 하는지,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나면 고객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다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스토리를 쓰던 제품을 팔던 메시지는 분명해야 한다. 예외는 없다. 우리 회사가 주문처럼 외는 말이다. 헷갈리면 이미 진 것이다. 기업의 적. 기업에는 맹렬하면서도 간악한 적이 있다. 찾아내서 섬멸하지 않으면 그 적은 회사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뜨린다. 이 적이란 바로 소음이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닌 기업으로서 우리가 만들어낸 소음은 그동안 세금이나 경기 침체, 소송, 이자율 상승, 형편없는 디자인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와 제품과 서비스를 죽인 원흉이다. 웹사이트, 이메일, 광고 등에서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제로는 뒤죽박죽 혼란만 부추길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늘어놓느라 수백만 달러를 쓴다. 몇 년 전에 우리 회사가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석한 어느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 방법이 저한테는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네요. 우리 회사는 하는 일이 너무 다양해서 메시지를 단순화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다. 저는 산업용 도장 회사를 운영해요. 매출 흐름은 3가지 경로로 나오죠. 자동차 파우더 코팅 사업부가 있고요. 콘크리트 실란트 사업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병원에서만 사용하는 살균 페인팅 사업부가 있어요.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메시지를 단순화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회사는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워크숍 참석자가 모두 볼 수 있게 회사 웹사이트를 대형 스크린에 띄워도 될지 물어보았다. 그 회사의 웹사이트는 정성 들여 만들기는 했지만 외부인인 고객의 시각에서 보면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남자는 화가를 고용해서 회사 건물을 그림으로 그렸다. 언뜻 보면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웹사이트 같았다. 이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처음 드는 의문은 테이블마다 빵은 제공하나? 였다. 링크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거기에는 연락처 정보부터 시작해서 FAQ, 회사 연역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심지어 회사가 지원하는 비영리단체까지 링크가 걸려 있었다. 마치 고객이 물어본 적 없는 수백 가지 질문에 답하고 있는 사이트처럼 보였다. 나는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물었다. 이 웹사이트에서 다른 건 모두 지워버리고 한 남자가 새하얀 실험복을 입고 무언가를 칠하고 있는 사진 옆에 우리는 못 칠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써놓고 한가운데에 견적 받아보기 버튼을 만들어 둔다면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 달라고 했다. 참석자 전원이 그렇다고 손을 들었다. 그렇게 한다면 이 회사는 당연히 성장할 것이다. 왜일까? 고객에게 이 남자의 인생과 사업에 관해 생각하느라 칼로리 소모하라고 강요하던 것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해줄 단 한 가지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바로 도장업체 말이다. 우리가 고객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고객이 실제로 듣는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고객의 구매 결정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가 듣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말 좀 그만해. 노련한 작가라면 훌륭한 글의 핵심 열쇠는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에 있음을 안다. 더 많이 잘라낼수록 더 훌륭한 시나리오, 더 훌륭한 책이 된다. 고객과 마음이 통하고 싶다면 더 이상 고객들에게 소음을 퍼붓지 말아야 한다. 스토리 브랜드 7단계 공식을 사용해 분명한 메시지를 만들어내면 소통이 쉬워진다. 더 이상 빈 페이지 앞에서 웹사이트나 브리핑, 이메일, 페이스북 광고, 심지어 TV나 라디오 광고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라. 작은 회사를 경영하든 수십억 달러짜리 브랜드를 경영하든 고객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에도 돈이 든다.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고객의 생존과 번창에 어떻게 도움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분명하게 소통을 못해서 경쟁사에 뺏긴 고객은 또 얼마나 될까? 고객들이 관심 없는 제품 사양이나 계속 주절거리고 있다면 우리 회사는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이제 달라질 수 있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려면 제대로 된 공식이 필요하다. 생각을 정리해주고 마케팅 노력을 줄여주고 혼란을 없애고 경쟁자를 겁먹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회사를 성장시켜줄 공식이 필요하다. 바로 그 공식을 지금부터 배워보자.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이 책은 다음에 또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